요즘 주말에 뭐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안 가긴 뭐하고 요즘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에라 그냥 돈이나 쓰자 뭐 이런 심리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속상하게도 저랑은 좀 얘기가 머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백화점이 죽네, 면세점이 죽네, 오프라인 상권이 죽네 뭐 어쩌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공격적으로 매장을 오픈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또 어느 정도는 유효했던 게 여기는 오픈하고 6일 동안의 매출이 370억이 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지고 있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이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두 곳, 더 현대와 스타필드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타필드는 뭘까요? 백화점일까요? 스타필드나 백화점이나 뭐 둘 다 비슷하게 물건 파는 곳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백화점과 스타필드는 아예 다른 곳이에요. 뭔가 좀 느낀적인 느낌으로 백화점과 스타필드는 뭔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들이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아예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사업을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라에 신고를 하잖아요. 보통 이게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데 SK텔레콤을 예로 들면 통신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두산중공업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스타필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뜬금없이? 스타필드는 매장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스타필드에 가면 점포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월세를 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주인 거예요, 건물주. 그럼 백화점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매장에서 물건을 팔면 거기서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을 해요. 이걸 수수료라고 하는데 제가 마침 아는 분 중에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출에서 25%에서 30% 정도는 백화점이 수수료로 가져간대요. 물론 백화점 내에서도 식당가나 영화관 같은 곳은 임대료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은 수수료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필드와 백화점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른지 감이 좀 잡히시죠? 백화점은 매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라고 창문도 안 만들고 시계도 안 두고 1층엔 화장실을 안 만들어서 어떻게든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돈 안 내면 못 앉아 있고 너 나한테 돈을 써라 이게 딱 보이죠? 노골적으로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이렇게 장사를 해도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돈을 쓰는 게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는 다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고 또 돈을 쓸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이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볼 거라고는 옷밖에 없고 쉴 공간도 없는 백화점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 규모를 보면 2003년에 백화점 전체 매출이 17조였고 온라인 시장이 7조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백화점 시장 규모는 27조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161조를 기록했어요. 이제 가둬놓고 돈만 쓰게 하는 건 안 통한다는 걸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스타필드. 스타필드에 대해서 더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스타필드는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점포 사이의 거리도 늘리고 쉴 곳도 만들어서 진짜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지을 때 돈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2016년 9월에 스타필드 1호점이 하남에 들어섰는데 비슷한 시기인 2016년 12월에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오픈을 했어요. 스타필드는 1조가 넘는 돈이 투입이 됐고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그보다 적은 8천억 원이 투입됐어요. 뭐 사실 대구 신세계백화점도 거의 뭐 일반 백화점급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2016년 하반기에 둘이 동시에 출발했고 2017년 상반기 매출을 딱 봤는데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763억 원, 스타필드가 530억 원을 기록해요. 예? 그럼 스타필드가 정용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돈도 더 많이 들였는데 오히려 더 못 번 거네? 아니요. 영업이익은 대구 신세계가 마이너스 114억 원이었고 스타필드 하남은 플러스 136억 원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백화점이라서 그래요. 대구 신세계백화점엔 임직원이 250명이 있는데 인건비로만 당시 68억 원을 썼어요. 백화점 업종은 법적으로 일정 이상의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필드는 부동산 임대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써야 할 인력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남 스타필드는 그 넓은 데에 직원이 꼴랑 22명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백화점은 자기네들이 백화점 홍보도 해야 되고 매장 인테리어도 해줘야 되는데 스타필드는 그런 부담이 적어요. 인테리어도 입점 브랜드가 직접 알아서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익이 빨리 났어요. 보통 백화점은 흑자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 게 스타필드가 최초는 아니에요. 비슷한 형태로 신세계 타임스퀘어나 코엑스몰이 있었죠. 근데 스타필드는 이들보다 더 놀이시설의 비중을 높여요. 거의 한 7대3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뭐 굳이 살 게 없더라도 쇼핑몰에 놀러 가는 거예요. 2009년에 신세계백화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체험형 몰은 평균 체류 시간이 3-4시간 정도 됐는데 백화점은 고작 1-2시간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돈을 쓰면서 결국은 백화점에 있는 것만큼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타필드가 전국에 7개 있는데 최소 5개는 더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 짓는데 1조씩 드니까 거의 뭐 사활을 건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복합 쇼핑몰이 대세다, 백화점이 저문다, 백화점에서 돈 쓰는 시대 지났다 하는 와중에 업계 3위 현대가 움직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한물 같다고 말하는 백화점과 함께요. 더 현대는 현대백화점이 6년 만에 선보이는 새 점포예요. 정용진 부회장이 새로운 쇼핑몰을 선보이겠다 하면서 스타필드를 만들었다면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장사 안 된다고 백화점 버릴 수 없다, 백화점을 바꾸겠다 하면서 더 현대를 만든 거예요. 그냥 이름에서만 백화점을 뺀 게 아니라 실제로 공간도 복합 쇼핑몰과 비슷하게 꾸며요.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실내이나 싶을 정도로 조경에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물건을 파는 공간이 전체 영업 면적 중에 30%밖에 차지를 안 해요. 백화점은 각 매장의 매출이 이익과 직결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더 현대는 너무나 명확하게 MZ세대, 지금의 20, 30대를 노렸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비의 중심이 될 세대는 MZ세대예요. 소비의 중심이라고 거창하게 제가 소개는 했는데 사실 MZ세대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돈을 잘 안 써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경제, 중고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큰 돈을 쓰진 않지만 적은 비용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유보단 경험인 거죠. 그럼 이렇게 아껴서 뭐 어디다 쓰냐? 집은 못 사니까 명품을 사요. 2020년 3, 4 백화점 명품 매출의 거의 절반을 20에서 30대가 차지를 했어요. 몇 번 입고 SNS에 인증하고 이걸 다시 또 중고 마켓에 파는 그런 소비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오죽 이런 사람이 많으면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 있죠. 설 명절이 지나면 명품 관련 키워드 검색이 12배씩 늘어난대요. 세뱃돈 받아서 이 명품을 사고 파는 거예요. 경험, 명품. 더 현대가 뭘 노렸는지 이제 딱 감이 잡히시죠? 더 현대는 이론상 이 둘을 거의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명품 브랜드에 전국에서 핫하다고 유명한 식당들, 그리고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도 있고 이런 걸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더 현대는 그래서 개점 한 달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찍었어요. 이대로 가면 연 1조, 금방 찍겠죠? 연 1조 매출을 제일 빨리 찍은 게 현대백화점 판교점인데 5년 걸렸어요. 이걸 1년 만에 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럼 이렇게 정지선 회장의 모든 예상이 다 적중한 거고 더 현대는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매출이 다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얼마를 남겼느냐. 더 현대가 한 달 동안 매출 1,000억 원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이 매출이 뭘로 나온 건지를 좀 봐야 돼요. 패션 비중이 32%고 패션이 아닌 부분이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전 개장일에 매출 1위를 한 곳이 LG 베스트샵이었어요. 전체 브랜드가 600개인데 LG 베스트샵 매출이 일매출의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제가 백화점 매니저 한다는 지인분 얘기 잠깐 했잖아요. 백화점이 수수료로 25%에서 30% 정도 가져간다고 했죠. 근데 이게 패션 쪽은 그런데 패션이 아닌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가전이나 식당은 그보다 수수료가 낮아요. 가전의 경우는 수수료가 한 10%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패션의 3분의 1이죠. 실질적으로 백화점의 이익에는 이 전자제품의 매출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품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로 계속 매출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오픈빨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더 현대는 백화점이거든요.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현대 직원 수가 현재 잡코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 150명 정도가 돼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겠죠? 수수료, 인건비, 관리비 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굳이 더 현대가 백화점 포지션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백화점을 고집한 게 무색하게도 더 현대에는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3대 명품이 하나도 입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데 연매출 1조를 달성하는 백화점들은 보통 저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있거든요. 바꿔 생각하면 저 셋 없이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뭐 그건 그거대로 대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저 셋 중에 하나가 입점이 된다고 하면 매출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정말로 더 현대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브랜드들의 매출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을 일단 모아두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스타필드와 더 현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더 현대에 가서 이게 스타필드랑 도대체 다른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수익 구조를 보면 더 현대가 진짜 엄청난 시도를 한 거긴 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더 현대에 가신다면 현대백화점 좋은 시도를 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공간을 마음껏 누려주세요. 물론 스타필드에서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